투앤 스마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이 파시즘의 척도는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쪽에 대한 압박, 이것이 어느 정도 심한가에 따라서 이 파시즘 체제가 아니냐 맞냐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미국의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언급할 때 그야말로 사기꾼 힐러리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했어요. 마치 뭐 정관사처럼 붙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고소고발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엄남 판사 사퇴하라고 헌법재판소와 문행배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그러면 엄남 판사라는 것이 결국은 허위사실임이 입증될 때는 업무 방해까지 된다.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문행배가 아니라 제3자 고발,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이 편을 드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행배는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핫한 위치에 있고, 또 문행배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탄핵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대하고등학교 동문 15기 사이트에서 2,000건이 넘는 음란물이 수년 동안 방치됐는데, 문행배가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도 그 음란물을 갖다가 신고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음란물에 대해서 음란물을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요, 문행배가 그 음란물을 시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음란물 산더미, 각종 야동, 심지어 미성년자 야동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거기에다가 야한 사진, 야한 글 이런 걸로 도배가 된 그 동문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을 때 문행배가 거기에 들어가서 글을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달았어요. 물론 문행배가 단 글은 음란 댓글은 아닙니다. 그러면 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의 도덕성에 대한 남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식적 판사라면 신고를 하거나 이런 글을 달지 마라 경고를 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럼 경고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갖다가 봤다라는 증거는 없지만은 본인이 음란물에 대해서 관대했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문행배가 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행배는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의 행적을 가지고 말투 하나, 자구 하나까지 따지고 있는 재판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관대해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처벌하겠다. 참 저는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요구하면 당연한 거고 좌측을 요구하면 법에 걸린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이나 집회 현장에서 수없이 보이는 윤통에 대한 윤통을 돼지부터 해가지고 별별 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지금 대표적으로 이 계엄시국에 지금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JK 김동욱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저음으로 아주 재즈 소울 이런 걸 잘 부르죠. 그런데 이 가수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가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문재인 때부터 주로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에 가끔씩 발언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때 그 마스크를 중국 수출한다, 이런 부분을 비판을 했고요. 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이 사태 때 김두관 저격했고, 또 조국이 자식 문제일 때도 저격을 했고, 또 추미애가 법무장관일 때 이를 비판하다가 울산 방송에서 DJ를 하다가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윤통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종북 척결 의지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나라 위에 싸우다 가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자꾸 내니까 지금 좌파들이 사람 시켜서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들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1970년에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그때 이제 계엄하고 무시무시할 때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어요. 요 근래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없었는데, 이 사문화된 법을 다시 물고 들어와가지고 외국인 정치 활동 금지 이런 조항으로 고발하니까 검찰은 귀찮은가 손을 떼고 경찰청에서 서울청 안보수사과 정광훈 목사 수사하는 거기로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인이면서 영화 찍어서 수백억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인이죠. 물론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외국으로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부모가 이민 갈 때 따라갔다가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적이 캐나다라 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고발까지 하는,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요즘 한국에 시집와서 유튜브에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천조국 파렉이라는 사람도 지금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로 고발당하고,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면 그건 전부 다 문제가 된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참 웃긴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이지아라고 여배우가 있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배우지요. 근데 그 조부가 김승홍 씨라고 일제시대 때 아주 거구였고, 그런데 친일을 했다. 그럼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다는 걸 가지고 지금 끝도 없이 이지아라는 배우한테 가족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동원이가 왜 정조부가 일제시대 때 친일했다 해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강동원 배우가 부끄럽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지아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 소신 있다고 봐요. 내 할아버지가 일제 때 부자인데 그때 부자들 다 친일했죠. 그래서 친일을 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지 않습니까? 가수나 배우는요, 그 사람의 연기활동이나 노래로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무슨 너무 이런 사회적 압박을 가합니까? 좌파를 지지하는 숱한 연예인들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상당히 파시즘이 진행됐다.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다. 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버 등 SNS 커뮤니티 등을 다 검색해서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비판하는 사람들을 민주당에 신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고를 받아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입니까? 한국입니까? 나치입니까? 나라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문 닫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비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비판을 하고 심지어 보수 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이 명예훼손으로 아직 고발 한 명 한 적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정치적 이야기를 말하기 때문에 나의 정치적 이야기에 불편한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좀 과도한 비난이나 때로는 협박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반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된다. 정치하고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것을 아예 압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좌파가 그렇게 비판하는 막걸리 보안법,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막걸리 한 잔 묻고 택시 타고 가다가 정권 요구하면 택시 기사가 세워가지고 신고해서 잡혀갔다. 이런 그런 좌파가 만들어낸 전설 같은 막걸리 보안법과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라는 자들이 파시즘적 요소를 거구보다 더 심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정권이요, 아무리 거구라고 하더라도 윤 정권 하에서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고소고발을 일삼았습니까? 국민들은요, 현재 한국 좌파라는 것들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것들은요, 100% 파시즘으로 간다. 하나를 보면 100개를 알 수 있습니다.